여섯 번째 사건 파일, 경찰관 살인마 이항만. 경찰관 2명 살해범, 반성하고 있으니까? 불볕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진 2004년 8월 1일 오후 8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 정승화 경장은 폭행 혐의 피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당시 35세이던 애인 이모 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 경사 등은 이 씨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피해자와 약속을 잡으라고 했고, 이날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형사 3명이 약속한 카페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9시 직전. 정 경장은 도주로 차단을 위해 밖에서 대기하고 심 경사와 이순경이 이 씨와 함께 카페 안에 자리했습니다. 25분 늦게 온 피해자는 내연녀가 건장한 두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합니다. 이때 심 경사가 신분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던 찰나 피해자는 돌연 악마로 돌변합니다. 흉기를 꺼낸 그는 심 경사의 심장과 옆구리를 찔렀고 쓰러지는 선배를 붙잡던 이순경의 등을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주인은 피바다가 됐습니다. 이순경은 중상을 입고도 피해자 다리 한쪽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카페 안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피해자의 다리만이라도 잡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려는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는 순식간에 카페를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유능하고 젊은 강력반 형사 2명이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심 경사는 부인과 슬아의 어린 2 아들을 둔 가장이었고 이재현 순경은 미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상금 수배자 액수 순위 4위였던 희대의 경찰관 살인마이자 인질강도범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범인은 이항만. 이항만은 1969년 7월 29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항만의 할아버지는 배움으로 가난을 벗어나라고 배울 학과 가득할 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택시와 버스 운전을 하던 이항만의 아버지와 네 가족은 서울 진관회동 단칸 새방에서 어렵지만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이항만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3이던 1984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생모의 곁으로 떠난 이항만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싸움을 벌이는 문제아가 됐습니다. 이후 절도, 강간 등으로 체포됐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 10범이 되었습니다. 부자관계도 아예 단절된 이항만은 이후 아버지처럼 택시기사가 돼 삶을 이어가다 경찰관 2명 살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건 다음 날인 8월 2일 오전 8시 55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주택가에서 이항만의 택시가 발견됐습니다. 주변 공터에는 피 묻은 바지와 양말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전국에 공개 수배령이 내리고 8월 3일 경찰은 2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겁니다. 수배 전단도 5만 장이 배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인터넷 아이디가 서울 성북구 도남동 삼성아파트에서 접속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기동대 등 300여 명을 투입해 100여 가구를 수색했지만 그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접속된 인터넷 아이디는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배 전단에서 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8월 6일 이항만의 현상금이 5천만 원으로 올랐고 이틀 뒤인 8월 8일 드디어 꼬리가 잡힙니다. 이날 오후 2시경 한 남자가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남자는 우리 어머니 집에 이항만이 침입한 것 같다.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진입해 검거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날 이항만은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동네인 서울 강서구 방화삼동의 한 연립에 침입합니다. 이항만은 흉기로 집주인 박 씨와 박 씨의 4살이던 외손자 김모군을 위협합니다. 이항만은 이들에게 내가 경찰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밝힙니다. 집주인 박 씨는 내 아들 같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국수를 끓여주마라며 안심시켰고
이 양반은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약수터에서 씻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며 생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컴퓨터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는 동안 집주인 박 씨는 청소를 해야겠다며 진공청소기를 켜놓고 그 소음을 틈타 광명에 거주하던 아들에게 이 양반의 침입을 알립니다. 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방 창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 양반은 흉기로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열어놓은 중간방 창문으로 진입, 오후 6시 55분 이 양반을 검거해 병원 응급실에 이송합니다. 이 양반은 2시간이 넘는 응급수술 끝에 목숨을 건집니다. 2004년 12월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양반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00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 양반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판결합니다. 이 사건으로 순직한 심재호 경사는 1계급 득진에 보상금 1억 1천만 원, 이재현 순경은 1계급 득진에 보상금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대가로는 너무 초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에게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 2심 재판부에 대한 안타까움의 시각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악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악마에게 관용과 포용을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바른 길이고 진리일까요?